세무사님, 저 100만 원 꺼냈거든요. 남편 장례 마치고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근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나요?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고의도 없고 그저 가족을 위해 급히 쓴 돈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꺼낸 시점과 방식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정우식 세무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어떤 관점으로 사망자 통장과 인출 내역을 보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되는지를 실제 사례로 수없이 확인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만 원 가지고 세금이 나올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쓴 건데 왜 문제냐고요?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금 자체는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조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 이후의 통장 거래는 금액보다 형식과 절차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고인의 명의로 남은 예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세법 기준에서는 무단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국세청의 내부 시스템과 자료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100만 원 한 번 꺼낸 것 때문에 계좌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망 이후 통장 인출이 왜 문제로 이어지는지, 국세청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억울한 조사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지 실제 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돌아가신 가족의 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확한 기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상속은 알고 준비하면 재산이 되지만 모르고 꺼내면 세금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장 상속이란 무엇이며 언제 시작되는가? 많은 분들이 상속세 상담을 오시면 제일 처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상속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재산 정리는 나중에 하려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상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세청 입장에선 이미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는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사망일 0시 그 순간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재산도 상속세도 모든 계산과 기준은 그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사망한 사람 명의로 남아있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심지어 가족카드까지도 그 순간부터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전체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그건 더 이상 남편 돈에서 꺼냈다거나 아버지 통장에서 썼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는 법적 행위로 전환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비 명목으로 딸이 통장에서 돈을 꺼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단독으로 인출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세무조사에서 포착되면 그 인출이 바로 증여 혹은 편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망 이후 고인의 재산이 움직였다면 그건 상속인 전체가 동의한 절차인가? 여기서 아니오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요약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고인의 모든 자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 이후 어느 시점부터 상속이 시작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시점은 딱 하나, 사망일 0시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 조사 대응, 가족 간 갈등까지 모두 갈릴 수 있습니다. 2장 상속 개시 후 통장 인출, 왜 문제가 될까? 사망 이후 가족이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당장 카드값이나 병원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몫인데 미리 쓴 것뿐이잖아.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여러 상속세 조사 대응을 해보면 문제가 되는 건 그 돈을 쓴 이유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절차 없이 누구 혼자 꺼냈느냐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사망자의 재산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개인 소유가 아니라 상속인 전체의 공동 소유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 통장에서 인출된 돈은 혼자 판단해서 꺼내면 그 순간부터 설명이 필요해지는 돈이 됩니다.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사망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패턴입니다. 사망일 이후 갑자기 고액이 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소액이 출금되고 그 내역이 특정 가족에게 흘러들어가 있거나 기록도 사용처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건 국세청의 시스템상에서 이상 거래로 바로 표시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장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정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 경우도 있었고요. 사용 내역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계좌 전체가 들여다보이는 조사로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돈인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못 써요? 그 질문 저도 100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돈은 이제는 모든 상속인의 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인출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얼마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고 누구와 합의했느냐에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도 절차 없이 꺼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3천만 원이라도 협의서와 영수증이 남아있다면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상속은 꺼내기 전에 말 한번 하고 꺼낸 다음엔 기록 한 줄 남기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조사와 세금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국세청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 신호는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 세무조사 왜 나오나요? 국세청의 판단 기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깟 100만 원 인출했다고 정말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상속세 대상도 아닌데 왜 연락이 오는 거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세청이 직접 의심해서 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세 조사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분석되고 그 분석 결과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시작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자 인적 정보는 자동으로 국세청과 금융기관, 행정망에 공유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고인의 계좌, 부동산, 보험, 금융상품 등 모든 자산 흐름은 자동으로 상속세 관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잔액은 얼마였는지, 사망 이후 어떤 돈이 나가고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금융기관과 연결된 시스템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 이후 한 달 안에 계좌에서 고액 현금이 빠져나갔다면 그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이상 신호로 분류됩니다. 또한 사망일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출금 패턴이 보이면 상속재산을 정식 분할하기 전에 사용한 정황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상속세 누락 또는 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대응했던 사례 중에도 상속세 대상도 아니었는데 왜 조사가 나왔냐는 분이 계셨습니다. 통장에 남은 예금은 8천만 원, 가족이 500만 원씩 나눠서 썼는데 문제는 협의 없이 인출 후 정산도 없이 각각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용 내역 전반을 소명하게 되었고 일부 금액은 증여로 판정돼 세금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돈이 상속인 전원 합의 하에 사용되었는가, 그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가. 이 기준에 어긋나는 흔적이 발견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조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상속세는 10억이 넘는 자산에만 붙지 상속세 조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정보 자동 통보 제도로 인해 소액 상속이라도 조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국세청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눈치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포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절차와 기록을 갖춰놓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장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세 신고 요령. 상속세는 흔히 10억 이상 있어야 내는 세금 아니냐는 인식이 많습니다.
물론 과세 기준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신고는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거래 흔적이 남았거나 인출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투명하게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자 명의의 통장에 남은 예금이 있다면 그 잔액은 상속재산 목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누구에게, 언제, 왜,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정리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곧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 전원의 협의 여부입니다. 누가 얼마를 꺼내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서면이나 문자, 메모라도 흔적이 남아 있는가? 이게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둘째,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이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증명하고 상속 개시일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상속재산 명세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기록입니다. 장례비로 썼다면 장례식장 영수증, 공과금을 냈다면 납부 내역, 생활비였다면 최소한 어느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정산서 형태로 정리된 메모라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 대응을 했던 사례 중 하나는 통장에서 1,2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전부 장례비 명목이라고 주장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증빙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국세청은 그중 일부를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했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가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뭘 남겨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정보와 인출기록, 상속인 관계까지 이미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나오든 안 나오든 통장에서 돈을 꺼냈다면 반드시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돈을 지키는 길이자 가족 간 갈등을 막는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오장 통장 인출 시 올바른 절차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꺼내야 하는 건가요? 뭔가 잘못될까봐 아예 손도 못 대겠어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사망자 계좌라는 사실을 공식 등록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그 통장은 상속계좌로 전환되며 자동으로 출금이체가 중지됩니다. 이후부터는 정식 상속 절차를 밟아야만 해당 계좌에서 돈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는 일입니다. 상속인은 단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라면 전원의 인감날인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갖춰져야 은행은 정식으로 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상속협의서나 정산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장례비로 얼마 쓰자, 이 금액은 공과금 처리에 쓰자, 이렇게 미리 구두든 서면이든 협의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정리한 간단한 합의서나 정산표를 남기면 나중에 누가 꺼냈느니 증연이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미 꺼냈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정리해서 남기면 됩니다. 언제 꺼냈는지, 얼마를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누구의 몫인지 이걸 표로 정리하고 다른 상속인의 동의 서명을 받아두면 조사 시에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렸던 사례 중에는 아들이 사망 직후 장례비로 1,000만 원을 꺼낸 후 그 내역을 정리한 정산표를 상속인들끼리 나중에 모여서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하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절차는 사후에도 정리할 수 있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용된 자금은 가능하면 별도 계좌를 통해 분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입출금 흐름이 명확하면 국세청도 판단이 빠르고 깔끔하게 끝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계좌를 상속계좌로 전환, 상속인 전원의 동의 확보, 사용 목적 및 내역 정리, 사후라도 정산표와 동의서로 보완 가능, 자금은 가급적 별도 계좌로 분리 관리. 이 절차만 잘 따라가도 불필요한 오해, 조사, 갈등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결국 기록과 합의가 전부입니다. 6장 상속세 조사,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조사는 말 그대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감정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 재산의 거래 내역은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든 상속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절대로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상속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입니다. 사망 사실을 바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상속인 전체의 협의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한 정산서를 남기면 국세청은 그 자체로 큰 의심 없이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세무조사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례비 명목으로 전액 인출. 많은 분들이 장례비라는 명목으로 통장에서 큰 금액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문제는 장례비라고만 썼을 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명확한 정산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불투명한 거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로 500만 원을 꺼내서 쓰셨다면 영수증이라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인 간의 서명을 받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생활비로 수시로 인출. 다음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생활비라는 이유로 자주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월급처럼 조금씩 반복적으로 꺼내는 게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로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액 인출은 영수증이나 기록으로 사용처를 분명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낼 때는 기록을 남기고 가족 간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일부 계좌 넘기기. 세 번째 실수는 자녀에게 일부 계좌를 넘기는 것입니다. 이 돈은 너한테 줄 거야 하고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누구에게 얼마가 넘어갔는지를 추적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미리 넘기거나 선물처럼 나누는 행동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 조사 피하는 방법 5가지. 상속 개시 후 즉시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전환. 상속인 간 명확한 합의와 동의서 확보. 사용 내역과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빙 자료 확보. 반복적인 인출을 피하고 모든 인출에는 합의서나 정산서 남기기. 자녀에게 미리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정식 상속 절차에 따라 자산 분배.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세무조사에 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은 기록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므로 투명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마지막 지키면 상속, 모르고 하면 세금 폭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통장은 이제 남은 가족 모두의 재산입니다. 누구 하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냈느냐에 따라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몰라서 꺼냈다가 조사받은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한 일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가족끼리 쓰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금과 법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입니다. 그걸 지키느냐 모르고 넘어가느냐는 결과에서 너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린 건 절대 어려운 법률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딱 2가지. 알고 꺼내기, 기록을 남기기.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세무조사, 가족 간 분쟁, 불필요한 오해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돌아가신 가족의 통장을 앞에 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한 단계씩 천천히 따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결정 전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 짧은 상담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큰 문제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지키면 상속이고 모르고 꺼내면 세금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가족의 평화도 재산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관계, 그리고 부동산 상속 시 주의할 점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상속을 조용하고 정확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